2차전지 양극재 3사 비교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의 생산 규모, 실적 가시성, 주가 수준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고객사 다변화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정적 매출을 위해서 고객사를 얼마나 다변화했는가 비교해 보고요. 두 번째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가져가고 있는가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 밸류 체인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있는가까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적 소재 수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 최근에 아주 그 중요도가 부각됐죠.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객사 다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 매출을 위한 고객 확보 얼마나 잘하고 있나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와 에코프로 EM이라는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했죠. 그래서 삼성 SDI가 주력사다라고, 주력 고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작사를 통해서 양극재를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BMW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런데 SK온, 포드와의 합작사 소식도 들렸죠? 이 회사들을 통해서 SK온의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포드에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삼성 SDI에 더해서 SK온까지 주력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온이 각각 50%와 30%의 매출 비중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SK온 포드의 합작사를 통해서 SK온의 비중이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작사는 2025년에 양산을 시작하게 되죠. 자, 두 번째 포스코퓨처엠인데요. 포스코퓨처엠은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를 납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GM에 직납하기도 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앞서서 에코프로비엠과 달리 굵직한 공급 계약이 특징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합작사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포스코퓨처엠은 합작사보다는 굵직한 공급 계약이 특징인데요. GM과의 공급 계약에서 지금까지 35조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는 지금까지 30조의 공급 계약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 SDI의 40조 공급 계약 소식이 또 들렸죠? 단일 공급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양극재를 삼성 SDI는 납품을 받아서 어디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일까? GM을 추정을 해봤고, 그렇다면 GM과 삼성 SDI가 또 배터리 합작사를 건립할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적중했습니다. 일전에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사를 건설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했었고, 그 역시도 맞았는데요. 이쯤 하면 돗자리를 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삼성 SDI가 GM에 공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이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주력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삼성 SDI도 주력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주력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GM에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LNF인데요. LNF가 이 고객사 측면에서는 가장 좀 취약합니다. 굵직한 계약 소식도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합작사 소식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좀 취약한 고객사 다변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도 직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테슬라 직납 계약 규모는 4조 원이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까지 알려진 계약 규모가 9조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만 앞서서 살펴본 그 계약들에 비하면 좀 작죠. LNF는요. 두말할 나위 없이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이런 그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가 각각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배터리 합작사를 갖는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합작사들의 초기 양극재 공급 물량을 LNF가 공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LNF가 이제는 SK온까지 그 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초기 물량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이 주력 고객사고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이렇게 이어지는 공급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SK온이 그 주력 고객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주력 고객사, 그리고 LNF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력 고객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극재를 공급을 받아서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이 각 완성차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죠.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고객사 다변화 공동 1위가 되겠네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고객사 다변화를 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LNF가 가장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쟁 우위를 얼마나 확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준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포트폴리오는 어느 시장에 대응을 하는가, 그리고 니켈 함량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니켈 함량은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결정을 하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같은 크기의 배터리라고 한다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길어지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니켈 함량이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함량을 볼 텐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EV,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IT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80% 수준의 니켈 함량을 갖는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90% 수준의 그 니켈 함량을 갖는 양극재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 양극재 업계에서는 사실은 신생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하는 시장도 좀 범위가 좁고요. 니켈 함량도 하이 니켈까지는 못 되고 한 60% 정도 수준의 이 미드 레벨의 니켈 함량을 갖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도 하이 니켈 양극재 이미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조만간에 90% 이상 수준의 하이 니켈 양극재도 생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LNF는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90%의 니켈 함량을 갖는 양극재를 이미 오래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96%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까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곧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함량이나 시장 다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LNF가 가장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단결정 양극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단결정 양극재가 최근 아주 그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다결정 양극재와 단결정 양극재가 뭐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는 다결정 양극재의 경우는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삼원계 배터리를 우리나라는 주력을 하고 있죠. 이 금속 입자들이 뭉쳐진 형태가 바로 다결정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단결정 양극재는 이런 여러 금속 입자가 단일 입자화된 것이 바로 단결정 양극재인데요. 장점은 단결정 양극재의 경우 높은 구조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초기 저항값을 갖습니다. 이 얘기는 용량이 작아진다라는 단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단결정 양극재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요, 큰 용량 구현이 가능한 다결정 양극재에 지금까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결정 양극재의 단점은 충방전이 거듭될수록 균열이 발생하고요. 그 균열 사이사이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점점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들 충전지 점점 부풀어 오는 모습
뭐 꽤나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심지어는 부풀어 오르다가 폭발하기도 하고요. 자동차의 경우 이 배터리가 폭발하면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다결정 양극재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단결정 양극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큰 용량 구현이 가능한 다결정 양극재에 집중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니켈 함량이 올라가고 하이니켈 양극재가 보편화되면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 대신 안정성이 또 떨어집니다. 게다가 균열이 생기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품을 수 있는 다른 구조, 즉 단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그 중에서 특히 파우치형이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우치형은 가스를 배출하는 구조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형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하지 않고요. 원통형과 각형에 각각 적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가 이래서 그 중요도가 부각되죠. 에너지 밀도도 향상시키면서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고, 각 회사들이 이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비엠의 단결정 양극재 개발 현황인데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는 NCA, NCM 구조입니다. 양산 시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양산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이 양극재 영역에서 후발주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좀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그 구조는 NCM 622, 니켈 함량이 60%고 코발트, 망간이 각각 20%인 622 구조를 갖는 양극재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시기는 아직 미정이고요. LNF는 이미 시양산을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NCMA 구조고, 게다가 니켈 함량 90% 수준의 단결정 양극재를 시양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모습인데요. 양산 시기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역시 에코프로비엠과 경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제품 포트폴리오 1위 LNF다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이 니켈 함량이나 단결정 또 제품 적용 분야에 있어서 가장 폭넓고 가장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가 제품 포트폴리오 분야에선 1위다라고 정리되고요. 자, 다음은 밸류체인입니다. 이 밸류체인은 안정적인 소재를 수급하고 가격 안정성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2차 전지는 앞으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까지 다 자원의 무기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및 2차 전지 재료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성이 매우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업스트림 전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업스트림이란 이 소재 쪽으로 점차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이런 광물들이 될 거고요. 이런 이 업스트림 전략이 매우 중요해지죠. 먼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의 이 계열사들을 통해서 리튬과 전구체를 내재화하고 있고요. 내재화한 재료들이 에코프로비엠에 전달이 돼서 양극재가 제조되죠. 하지만 이 양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만 내재화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SDI에 공급이 되고 BMW에 배터리가 공급되는 이런 구조고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 계열사들이죠. 포스코 아리엔티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등을 통해서 이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은요, 이 수선한 리튬만을 내재화한 것이 아니라 리튬의 광산과 염호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튬 내재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죠. 절강화포를 통해서 전구체도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포스코 퓨처엠은요, 흑연도 내재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극재까지도 유일하게 내재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음극재의 중요성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죠.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과 음극재라는 상당히 다른 그 내재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LNF는요, 밸류 체인 입장에서는 가장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노 리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와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도장을 찍었다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JH 화학공업을 통해서 전구체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양은 그리 충분치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크게 외부의 그 재료들을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테슬라에 2차 전지가 공급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LNF는 또 특이하게 테슬라, 완성차 업체죠. 테슬라를 통해서 이 리튬을 대부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사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급 구조를 통해서 필요한 리튬을 80%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LNF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단조로운 밸류체인인데요. 더더욱 좀 단조로워지고 있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각사의 리튬 내재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아르헨티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계열사들을 통해서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고요. 각각의 회사들은 다 리튬의 염호와 리튬 광산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진정한 이 리튬의 내재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리튬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광산 가서 리튬을 캘 수 있어요. 이런 유일한 회사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아직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고 올해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NF는요, 시노 리튬 머티리얼스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 수산화 리튬 합작사를 세울 예정이지만 아직 협의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 측면에서 1등이다 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리튬 광산 염호까지 확보를 했고요. 수산화 리튬과 전구체까지 내재화를 했고, 그리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유일하게 내재화한 업체다 라는 측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1위다 라고 하겠습니다. 밸류체인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이 앞서고 있고요. LNF가 가장 뒤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이 유사한 수준으로 그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SK온과의 합작사를 통해서 그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굵직한 공급 계약이 특징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GM, 삼성 SDI와의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LNF가 돋보이는데요. 니켈 함량 90% 이미 양산을 한참 하고 있고 96%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 시양산까지 마쳤다.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만만치 않고요. 이 영역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뒤처지는 모습이다 라고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앞선 모습이다. 왜냐하면 리튬 염호 광산까지 확보를 하고 수산화 리튬 전구체 게다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내재화함으로써 이 정도면 2차 전지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재화한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고 만만치 않은 회사 에코프로비엠, 가장 뒤처진 회사 LNF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극재 3사 비교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앞선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극재 회사들 비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